안녕하십니까.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 기준은 내용이 방대해서 총 5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해당 법은 19년 3월에 식품과 통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으로 불려진 그 고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에 있는 사항들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 행정 지시, 질문 답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표시 사항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하는 조건, 그 다음에 더 추가해서 강조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를 습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과 추가를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시 방법에는 주표시면 그 앞쪽 면이 되겠죠. 보통 제품명과 내용량을 표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 면에 있는 정보표시면은 유형, 영업소,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문구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장평은 가로 세로 길이 비율을 말합니다. 자가는 마이너스 5% 이상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작게 표시를 하면은 소비자가 읽을 수가 없으면 표시사항을 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포장의 시기는 제조가 완료된 즉시 하셔야 되고요. 제조가 완료되면은 포장을 바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포장지에 어떤 표시 내용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신다는 거는 표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되고요. 거기에다가 유통기한을 날인기로 이렇게 찍으시면은 됩니다. 스티커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바로 스티커를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뭐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략 또는 변형이 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제품명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세 제조용, 원료용 식품, 가맹점 공급 시, 바코드 제공 시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시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cm 그 이하일 때는 크기라든가 장평, 자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장지에 인쇄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또 태그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포장지에 인쇄한 이후라도 그 내용이 일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부
변경을 하셔가지고 스티커 처리가 또 가능을 합니다. 그거는 그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티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영양성분, 그 다음에 유형별, 추가적으로 유형에 맞게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관 제품에는 추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표시 방법을 습득하신 이후에 생략과 추가를 이해하신다면 표시 기준도 쉽게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시 방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표시 사항은 품목 제조 보고한 그 내용에 준해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기 시점은 가공 후 가급적 빨리 포장을 해야 되고, 가공 후 가급적 빨리 포장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하면서 모든 표시사항, 그러니까 유통기한도 함께 다 날인을 하셔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창고에 있는 모든 제품은 표기가 완벽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연료일과 유통기한의 기준은 그 영업의 종류 또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조, 이제 가공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자체 설정이 가능하고 더 이상 제조나 가공이 필요 없는 시점에 포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가공업에는 소분이 없어서, 식품에는 소분업이 있죠. 그렇지만 축산물 가공업에는 소분업이 없는데, 소분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원료 가공품의 제조일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료 가공품의 제조일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고, 유통기한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도체로 입고됐을 때는 도체 자체가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유통기한을 자체 설정을 가능을 하고, 그때는 발굴과 분할된 시점에서 포장을 즉시 하셔야 되고, 그때 유통기한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장 제품,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벌크로 부분육을 만들어진 거를 대포장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 전 업체가 설정한 제조일을 그대로 날인을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내 회사에서 포장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산정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장 처리업과 유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래 재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제품의 제조 연원일을 그대로 산정해야지, 재포장한 것을 기점으로 다시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표기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영업자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자량 같은 경우에는 변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난각파손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 교원 환불 하셔라, 이런 내용을 영업자가 스스로, 주표시면에서는, 주표시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앞면이죠. 그럴 경우에는 제품명, 내용량이 의무적인 사항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축산물의 유형도 표기를 했습니다. 축산물의 유형도 표기를 했는데, 요거는 뒤에 정보표시면에서 필수 사항인데, 정보표시면에다가 표기를 하고
주표시명에다가 또 한 번 표시를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냉동 냉장인 제품에는 냉동 냉장 표시를 주표시면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품명이 있죠. 여기 내용량이 있죠. 여기는 여기 유형이 있긴 한데 의무는 냉동 냉장이고, 또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닭 가슴살에는 특별한 축정과 부위명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닭가슴살의 함량을 표기를 했습니다. 요 관계는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에서는 보통 뒷면이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요 내용을 모아서 표기해 둔 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표시 기준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형도 여기 의무 표시 사항인데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는 굳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유통기한, 원재료 및 함량, 품질조 보고 번호, 그 다음에 영업자 수제지, 그 다음에 영양성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양성분도 이제 의무인 품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무는 아닙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처럼 특정한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보통 뭐 제품 상단, 뭐 제품 어디에 표시돼 있다라고 이제 표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날인기를 통해 가지고 표기를 별도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및 함량, 여기 있죠. 네. 보통 원재료 및 함량 표시할 때 여기처럼 알레르기 유혈물질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제조 보고 번호, 품목제조 보고 번호의 구성은 허가번호에다가 그 다음에 1, 2, 3, 4 회사마다 이제 신고한 순차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가 1, 2, 3, 4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이거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 소재지, 예. 여기 이제 고객 상담실도 있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통 뭐 일상부구도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문구 같은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법에 의해서 표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국내산이라고 보이시죠? 이력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분리배출, 여기에는 없지만 해썹이라든가 유기농이 인증을 받으셨으면은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영양성분 표시가 있죠. 요거는 유형이 햄류이기 때문에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성분도 표시를 했습니다.